7번째 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사연이고 길간호 공인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공인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시포님의 사연을 보고 영감을 받아 뒷담화 겸 하프리로 보내봅니다. 저번주 일요일에 친할아버지 댁에서 생긴 일입니다. 저희 집안은 장손이 대대로 관리하던 선산과 땅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장래 할아버지께서 위암에 걸리셨다가 현재는 수술을 받으시고 치료가 된 상태이지만 재발 시 항암 치료를 거부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할아버지께서 본인 명이 언제 닿을지 모르니 장손인 제게 선산과 땅을 증여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분의 90%는 저, 10%는 제 아버지께 증여를 마치셨습니다. 이를 알게 된 친척들이 이번 설에 저희를 집요하게 흉을 보더군요. 할아버지 앞에서 대놓고 흉을 볼 수는 없고 저를 제외한 집안 구성원들의 면면이 너무 화려하다 보니 가장 만만하고 뒤떨어지는 제 악벌을 가지고 뭐라 하더군요. 지 집안에서 제일 떨어지는 놈이 땅을 잘 관리할 수 있겠냐? 의 뉘앙스가 풍기는 말들을 참 많이 하더군요. 저도 제 악벌이 나는 컴플렉스라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네요. 참 웃긴 게 평소에는 관심도 없어 하다가 조상인들 무덤을 이장하여 수목장으로 옮기고 땅의 상품 가치가 생기게 되자 그제서야 관심을 가지더군요. 집안이 좀 보수적이라 명절에 친척 얼굴 안 볼 방법도 없고 앞으로 만날 때마다 계속 제 욕을 듣게 될 텐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적으셨습니다. 야, 이게 전형적인 그 명절 고민 사연이네. 전형적인 명절날 흔히 일어나는 대표적인 어떤 고민 사연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 설날에 이번에 넘어갔는데 또 추석 되면 또 막 보겠네요. 근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안 볼 것 같은데? 할머니 계십니까? 할아버지만 살아계시나? 이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사실상 관계 끊어지는 거네요. 근데 이미 상속 절차 다 끝났잖아. 공증 다 마쳤죠? 그럼 뭐 이거 뭐 바꿀려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미 법제 절차 다 밟았잖아요. 증여하고 다 끝났잖아. 그럼 어떡하라고? 안 그래요? 법적으로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소유주가 이미 사연자분 집안에 다가 있기 때문에 이거 뭐 이제 백도도 못 하는 거죠. 갑자기 이제 할아버지께서 이혼을 새로 하지 않는 이상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어차피 친척들이 백날천날 얘기해도 있잖아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잘 들으세요. 네, 증여는 이미 끝난 문제. 그런데 친척들 중에 뭐 잘나신 분 있나요? 공인님? 친척분들 중에? 뭐 대단한 집안들 있습니까? 괜찮은 집안들? 참고로 공인님은 엄청나게 대단한 집안입니다.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냈겠죠. 냈을 겁니다. 김동희. 저분 집안 의리의리합니다. 그런 건 없다고. 근데 왜 님한테 그래? 여러분 여기서 잘 들어야 되는 게 저 공인님도 기만자 정도는 아니지만 중기만자 정도는 됩니다. 집안이. 예. 얘기 됩니까 공인님? 간략하게. 예. 공인님 스펙을 스펙과 집안을 보시면 떨어진다는 말이 안 나와요. 저런 말 함부로 할 자격이 없어요. 상대방은. 일단 부모님이 의사입니다. 끝났죠? 끝났죠? 예, 아버지 어머니가 전부 다 의사입니다. 예, 끝이죠 이제. 이걸로 끝이죠. 그냥 이걸로 그냥 정리되죠. 예. 부모님이 스카이 의대 나오셔가지고 의사입니다. 현직 의사분. 게임 오버. 그래봤자 메이저 랄리만트면 안 돼요. 그리고 누님분이 서울대 출신입니다. 누님분이 서울대 의대 졸업하고 의대 치러가 때려친 다음에 로스쿨을 나오신 분이에요. 로스쿨 합격하신 분입니다. 그 집에 다 잘나신 분들밖에 없어. 의대가 적성이 안 맞아서. 성적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의대가 도저히 적성이 안 맞아가지고. 왜냐면 이제 부모님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 의사다 보니까 딸이 공부 잘하니까 자기 길을 가주기를 바랬나 봐요. 근데
자기가 안 맞으니까 그만두시고 다른 거 하시는 것 같아. 그럼 이분은 어떻게 되냐? 이분은 보면 제일 떨어진다고 했는데 이분도 서성한 나왔어요. 서성한 중에 한 곳을 나왔습니다. 이걸 가지고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제일 떨어진 놈이라고. 근데 한번 생각해봐. 역으로 한번 생각해봐. 사연자분. 친척들하고 친합니까? 친척들하고 친해요? 친척들하고 원래부터 좀 친했습니까? 원래부터 좀 왕래가 있고 좀 친한 분도 있어요? 원래는 친했는데 이 땅 문제 때문에 좀 그러면 무시하세요. 어차피 친척은 남입니다. 명절 때 보는 친척은 남이에요. 명절 때만 보는 친척은 이 꼴 남입니다. 그러니까 남이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하는 얘기는 저 친척이라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사실상 남이에요.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길바닥에서 그냥 지나다니면서 하는 얘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 무시하면 되는 거죠. 안 그래요? 뭐 부모님끼리 형제지 뭐 길 가는 공인이니까 그 사람들끼리 뭐 다 형제가 아니니까. 명절날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명절날 왜 호구조사 하는지 아세요? 왜 호구조사 왜 하는지 알아요? 잘 몰라서 그래. 안 친해서 그래요. 명절날 왜 친척이 부담스러운지 아세요? 잘 모르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거야. 잘 모르는데 쉽게 얘기하니까 부담스러운 거야.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원래 오히려 친척 간에 가까이 있고 한 동네 살고 속사정을 알면 얘기도 안 합니다. 이미 알기 때문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 안 해. 그리고 서로 형제끼리 우애가 깊으면요. 서로 이제 선 넘는 얘기 안 합니다. 뭐, 저기 속사정 다 하는데 우리가 가가지고 얘기하면 기분 좋겠냐, 이런 식으로. 그냥 밥만 먹고 나오자. 이렇게 끝나겠지. 그런데 평소에도 친하지도 않고, 사실상 명절이 아니면 뭐, 볼 이유도 없고, 만날 이유도 없고, 간섭할 이유도 없는 거야. 그리고 하나 가지 다르세요. 할아버지가 설령 돌아가시면, 진짜 남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아마 생각하지 못한 것 같은데 사연자분 잘 들어요. 좀 안 좋은 얘기인데 그래도 이런 거 받아들일 나이가 됐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할아버지 내가 봤을 때는 저렇게 이제 항암 치료까지 거부하시면 할아버지도 이제 내가 좀 생을 마감해야 되는 때가 왔다는 걸 이미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미리 하신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제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냐. 그래서 미리 이걸 작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순간도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할아버지 때문에 모이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 때문에 모이는 건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모일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공인이 잘 들어요. 공인이 집안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대부분의 가족들이 다 그래요. 저희도 할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안 모입니다. 안 모여요. 우리나라 집안이 다 그렇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 둘 중에 한 분이 살아 계시면 그래도 거기서 모이고 하는데 두 분 다 안 계시고 하면요. 그때부터는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참아요, 공인이. 조금만. 어차피 저 사람들 볼 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뭐 나중에 법정까지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명절 때만 보는 게 다고 그 명절 때 보는 것도 할아버지 살아계시니까 보는 거지. 할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 사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그러면 보고 싶어도 못 봅니다. 진짜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형제끼리도 어머니 형제끼리도 잘 안 봐요. 연락만 주고받고. 그러면 거기 자손들은 더 안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가 대한민국에서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상속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알아놓는 게 좋아요.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받은 거니까. 중요한 거는 그런 거야. 내한테 넘어왔으니까 당연히 친척은 우리가 상속받는 걸 건드리려고 할 거예요. 그럼 이거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아버지는 어떻대요? 아버지는 이 상속된 땅에 대해서 뭐 친척들하고 뭐 공유할 생각이 있는 겁니까? 우리가 받은 거니까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고 줄 생각이 없다. 뭐 이건 얘기를 해봐야 아는 거지만 이거는 아버지하고 좀 잘 상의하시기 바랄게요. 이게 아버지하고 같이 걸려있는 문제니까. 사실 상속 문제가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많이 벌어지긴 합니다. 이게. 차라리 어떻게 보면 안 받았으면 대대손 관리하려고요. 근데 이거는 그런 거예요. 선산이니까 대대손 관리려고 하지만 이거는 할아버지가 계실 때 얘기고 돌아가시고 나면 또 얘기가 틀려져요. 돌아가시고 나면 또 돈이 급한 사람도 있거든. 이런 산 같은 거 가지고 있어봐 뭐하냐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차피 돌아가셨으니까 주인도 없는 산 그냥 이거 그냥 팝시다 그냥. 어? 돈 나갈 때 많으니까 나도 좀 받아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안 생길 것 같습니까?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분명히 뭔가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은 있어요. 이게 분명히. 참 우리나라 웃기죠. 우리나라가 참 이런 상속이나 정문화가 너무 난 이런 거 보면 난 정남이가 떨어져. 과연 정이 무슨 소리인가 싶어요 이게. 형제라는 관계 우애가 뭐가 중요한가. 나 이런 걸 뭐 상속을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거 받고 뺏고 이런 게 뭐 어떤 건지 몰라. 근데 이게 보면 상속 관계에서 정말 인간 이하의 어떤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게 너무나 많아가지고 우리나라에. 근데 돈 앞에서 좀 개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 앞에서 개가 되는 사람들. 저거 어떻게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상속을 하더라도 이렇게 서로 의견 문제 안 생기고 법정 가기 전에 이렇게 딱 정해놓고 했으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문제는 그렇게 정해놓고 했다가도 한쪽이 브레이크를 거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태클을 거는 경우 많이 있죠. 한번 생각해요. 재벌들도 상속 문제 때문에 대법원까지 가잖아. 천신지 원수지가 되잖아요. 여러분 뉴스에 많이 봤잖아요. 여러분 형제 나이라고 하죠. 그게 뭡니까? 형제끼리 돈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지분 가지고 싸우는 거야. 그런 거 굉장히 많죠. 재벌도 그런 게 많은데 뭐 일반 사람도 많을 것도 없죠. 이게. 일단 그 명절 때 보는 문제는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그때 보는 게 답니다. 그리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거야. 자, 공인님. 이것도 본인이 가볍게 무시하지 못하는 경우는 이미 가족 안에서 아직도 여기 삭벌이라는 게 뭔가 좀 본인 입장에서 컴플렉스 느끼니까 데미지가 더 오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이걸 컴플렉스라고 생각했던 게 친척 모르는 사람한테 더 기분 나쁘게 당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크리티컬 데미지로. 본인도 이런 좀 나의 어떤 그런 그 약한 고리는 끌어내는 게 좋습니다. 언제까지 거기 잡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왜냐 누나 인생이고 난 나 인생이고 부모님 부모님이고 분리시켜야 됩니다. 사람 인생이라는 게 아무리 뭐 좋은 대학 나왔고 하더라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로잡혀 있으면 안 돼. 공인님도. 뭔 말인지 아시겠죠? 성숙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자꾸 이런데 뭐 우리 가족 중에 내가 학벌로 뭔가 후달린다 이런 생각하면 저 메리지루알처럼 됩니다. 저 메리지루알. 저 사람처럼 돼.
평생 동안 저기 잡혀가지고 결혼 중에 해외 학위 따겠다고 갑자기 보따리 싸들고 나간다거나 저런 사람들. 저런 사람 좀 되고 싶어요? 메이지 말리처럼. 좀 둘이 비슷해 이게. 그런 거 봤을 때는. 메이지와 저 사람도 서울대 집안에 서울대 출신들이 많아가지고 자기가 학벌에 밀리다 보니까 누가 뭐라 하지 않는데 괜히 박사학위 따겠다고 해외로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첫다선이 없습니까? 안 그래요? 아 그렇잖아 안 그래요? 공인 또 그런 게 좀 있는가요? 어떻게 보면 솔직히 남들이 봤을 때는 아무 이게 뭐 흠결인가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뭐 부모님이 잘났다고 해서 꼭 내가 잘나야 돼? 부모님이 뭐 서울대 갔다고 내가 서울대 나와야 돼? 사람마다 능력치 다른 거니까.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니 뭐 서성한 정도 가는 것도 아무나 가나? 반에서 1, 2등 찍어야 되지 않나? 여러분 그렇잖아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각자의 공부를 통해 뽐낼 수 있는 능력치라는 게 다른 거. 공부라는 게 학교 안에서는 뭔가 대단하지만 나오고 나서는 사실 별로 대단하지 않거든요. 님도 나중에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하고 일하게 되면 알게 될 거야. 내가 학교 안에 있을 때는 공부 성적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데 이게 정말 대단해 보이네. 이거밖에 안 보이는데 나오고 나서 취업을 해서 일을 하잖아요. 그럼 뭐 다 똑같이 보여요, 여러분. 뭐 서울대라고 일 잘할 것 같습니까? 헤매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공부를 잘해서 이제 얻는 능력하고 사회에서 적응하고 뭐 돈을 모아 나가고 사람들과 어떻게 좀 헤쳐나간 능력은 다른 거예요. 공부를 잘한다고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만 잘하는 사람도 많아요. 공부 원툴인 사람도 많다고. 공부 외에 다른 것도 못하는 사람들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가방끈, 이 학벌에 대해서 본인이 자꾸 잡혀있지 말고 부모님은 부모님이고 누나는 누나고 나는 나고 이게 좀 분리시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뭐 친척들을 얼마나 볼지 모르겠지만 친척들 얘기해도 어차피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평소에도 모르고 살았는데 앞으로도 모르고 살아야지. 그냥 내 거리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중요해 공인님. 이거를 감정적으로 진심을 받는 게 아니라 어차피 NPC들이 짓거리는 거니까 그냥 내 거리 영혼 없이 소울리스 감정으로 그냥 이렇게 대답하는 것도 중요해요. 모든 사람들한테 내 소울을 바칠 필요가 없어. 소울을 바칠 필요가 없는 남 같은 사람한테는 소울 없이 대하는 것도 중요해요. 본인 인생에서 지금 친척을 얘기한 사람은 NPC야, NPC. 저런 사람들 말에 내가 괜히 막 감정 쏟아붓고 거기에 막 매몰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공인님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지금 하는 것만 잘하면 돼. 잘하면 되시고 뭐 나중에 상속 문제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 좀 연락도 잘해드리고 잘 찾아뵈세요. 어차피 저 친척이라는 사람들은 님이 앞으로 살면서 안 볼 사람들이니까 모르고 살 사람들이니까 너무 거기에 개의치 마시고요. 자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